밝은 에너지를 드리는 기전 GS 칼텍스배 프로 기전입니다. 자, 이 두 기사의 승자를 16강에서 김지석 구단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됐을지. 네, 백연 이곳 호구를 쳤고요. 지금 흑이 이곳을 손을 빼질 않고, 그러니까 네. AI는 이곳 느는 수를 예상을 했지만, 역시 이 하중앙 흑 두 점을 흑의 입장에서는 쉽게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영 구단이 지금 모자를 씌웠는데, 근데 문제는 네. 백이 지금 이런 쪽에 선수가 듣지 않습니까? 뭐 받아야 될 것 문다든지, 같거든요. 예. 지금 뭐 이 수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둔다든지. 근데 이 수는 흑이 치받고 백이 두면 이곳을 잇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또 모양을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정리하게 되면 백도 이곳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수를 잡아서 또 이곳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화는 백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곳을 계속 들어가긴 어렵다는 건가요? 일단 씌웠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손을 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손을 빼게 되면은 자칫 이수를 당해서 뭐 백이 잡히진 않겠지만 겨우 두 집 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이 흑의 약점을 좀 노려야 되는데 지금 백이 이곳 넣는다든지 찝는다든지 선수가 듣고 있긴 하지만 네. 주변에 흑이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 응수가 쉽지가 않네요. 뭐 이곳을 붙이나요? 일단 뭔가 차단을 시켜서 흑 모양의 흠집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쪽 치받는 수를 치받는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이곳 끊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지금 치받게 되면 흑이 이곳 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늘게 되면 네. 한번 볼까요? 이쪽을 끊고 흑이 이곳 두게 되면 호구를 치고 받을 예. 때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자체로는 백이 잡히지만 네. 백이 이제 이 호구가 선수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띄어서 둘 수가 있어요. 띄어서 두게 되면 흑이 쪽을 젖혀서 둘 수는 있지만 또 이곳 공배가 메워지면 또 우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 우변까지. 그래서 박영 구단이 지금 이쪽을 늘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늘고 잇는다면 잇고 젖혀가면 이곳을 틀어 막아서 지금 싸울 수 있다는 판단이죠. 근데 이 변화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이 쪽을 찌르고 막을 때 단수 치고 이곳을 돌파하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흑도 좀 끊고 근데 이 변화도 있고요. 너무 복잡한데요. 그런데요, 지금 이 변화가 여기에 지금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도 이 느는 수가 선수입니다. 이 일선에 내려서는 수가요.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곳이 표현이 되어 있다 본다면 내려져 있을 예. 때. 흑이 손을 뺐을 때는 이곳을 끊고 치중을 하게 되면 때려내고 이곳을 들어가서요. 지금 흑이 잡히게 되죠. 귀곡사로. 귀곡사네요. 예, 귀곡사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는 수가 선수가 듣는다면 네. 아까처럼 이곳이 봉쇄당하고 흑에게 구자를 당하더라도 백이 붙여서 늘게 되면 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최철환 구단 입장에서는 일단 이곳 흑을 지금 차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들어서 그래프가 가장 넘어간 시점인데. 그러네요. 지금 그래프가 완전히 흑 쪽으로 지금 기울어 가고 있는데. 네. 이 정도까지인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백의 이 젖혀가는 수가 지금 물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물인지는 좀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흑이 쪽을 막고 이쪽 단수 치고 나오는 수와 이 구자가 지금 맛보기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내려서는 선수를 바로 하기는 어렵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요. 흑이 또 이쪽을 또 아까처럼 이쪽을 끊을 수도 있지만 또 이곳 끊고 느는 변화도 있고요. 근데 이 변화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반집이 있거든요. 네. 반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살 수도 있죠. 이 일선에 내려서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흑의 다음 한 수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끊을지. 그러니까 이곳 젖혀가는 수는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곳을 끊을지 이곳을 끊을지. 그 다음에 한 수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것을 바로 끊나요? 단수를 치면요. 이것은 이제 한 점 버리는 거죠. 아예 이 교환이 악수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끊어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런 장면에서 좀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공동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공동 연구를 했어도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최선의 수를 좀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지금 AI는요. 이거 젖혀가고 끊고 늘고요. 밀고 굳자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그런 변화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교환하고 지금 이렇게 두고요. 예, 이렇게 살고 그리고 이제 흙이 끊고 예, 지금 뭐 이런 변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만 알려줬나요? 예, 여기까지만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알려줬다고 하기에는 일단 뭐 흙은 뭔가 네. 늘어야 되고요. 그리고 끊어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백도 이곳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곳 나와서 또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변화는 이제부터거든요. 자, 우선 그대로 예, 보여준 진행이 되고 대로 있습니다. 수순이 진행이 됐고 예, 여기서는 백도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백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뭐 흑에게 잡혀서 이 변화는 백이 좋지가 않고요. 네. 백이 지금 칼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최강으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같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 이거 교환하고 하게 되면 이제 흑도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변화가 어떻게 될지. 예. 그리고 지금 백이 하나 또 노리는 것은 아까 지금 이 교환이 된다면 이 있는 수가 선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또 뚫고 네. 나오면서 이 두 점이 또 연결해 나오는 수단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제는 술기 싸움이 됐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박예원 구단은 이제 한 21분여 남은 반면에 최철환 구단은 지금 4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곳의 변화는 너무나 복잡하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4분여밖에 남지 않은 최철환 구단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AI가 제시해줬던 수순을 흥미롭게 바라보다가 뭔가 끝맺음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네. 궁금증을 더 유발하는 예고편 한 편을 봤거든요. 원래 다 알려주면 재미없어요. 네. 그 다음 편을 좀 기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AI가 그러네요. 이제는 네. 이 선수들의 몫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곳의 변화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그리고 여기서 한 수 실수가 나오게 되면 바로 승패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두 선수 모두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흑도 뭐 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바로 막을 수는 없고요. 뭐 바로 막는 것은 이곳 끊기기 때문에 지금 이 수는요. 아까 백에게 저침을 당하게 되면 이제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이곳을 뚫고 나왔을 때 이 두 점이 살아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아나오는 맛을 없앤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이 느는 수는 선수긴 합니다. 백이 손 빼면 이곳 장문으로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백이 이제 이렇게 응수를 하게 되는데 중앙으로 본다면 흑이 이득을 받지만 이 하변으로 본다면 상당한 악수거든요. 이 교환이.
그러면 지금 박예훈 구단의 생각은 흑이 이 교환을 하고 아까 같은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흑 5점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네. 그렇죠. 그런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끊고 지금 백이 호구 치게 되면 지금 이곳 중앙이 차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백은 이 흑 5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 돌을 버리고 지금 이 끊어간 곳을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네. 이 하변 쪽과 이 중앙 쪽에 바꿔치가 되는데 사실 이곳 변화에서는 흑이 상당한 이득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끊어진 백 한 점도 거의 잡혀 있습니다. 이제는 나오는 수가 거의 없어졌어요. 뒷맛이. 보강까지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바꿔치가 된다면 이 바꿔치기는 흑이 나쁘지 않다.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박영훈 구단답네요. 그렇죠. 박영훈 구단 하면 워낙 이 계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세 판단을 지금 마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최철환 구단 입장에서도 여기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받아야 되고요. 예, 받아야죠.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받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이 하변 쪽에 아까처럼 끊어가는 수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칸 띄워두는 정도가 무난해 보입니다. 수익기의 싸움 쪽이 아닌 계산 쪽을 선택한 박영훈 구단입니다. 최철원 구단도 싸움에 있어서 한껏 기대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1감은 흑이 젖혀가는 쪽에 젖혀간다든지 아니면 손을 빼는 쪽에 변화를 술기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막상 느니까 백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은 아까처럼 한 칸 뛰게 된다면 하변 흑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잡는다고 해서 백이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끊어간 곳을 네. 백이 엉술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변과 이 좌변 쪽 바꿔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이곳에서 실리로 백이 좀 손해를 본 상태에서 과연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백이 유리한지는 좀 의문이라는 것이죠. 예. 사실 이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가치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집계산을 하더라도요. 10집, 14, 15, 16, 17, 18, 20. 넉넉하게 봐도 한 25집인데 이거 꼬리는 수 활용당하죠. 그리고 지금 이곳을 흙에 두게 된다면 사실 이곳은 백이 뒀을 때 잡을 수 있는 곳인데 네. 이곳이 다 살아가는 것이어서 이곳 한 25집 없고 이곳 중앙을 내어주고 또 이곳에서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사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이 바꿔치기에서 백이 이득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좌측에 있어서도 기존의 백이 좀 손해를 입고 난 형태였기 때문에 네. 그 계산까지 다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백이 먼저 이곳에서 손해를 지금 봤거든요. 네. 자, 이제 최철환 구단 초읽기에 돌입하겠어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장면에서 지금 초읽기에 지금 몰렸습니다. 초읽기는 1분 1회입니다. 박영 구단이 최철환 구단에게 생일 선물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박영훈 구단이 항상 이런 경우에 내가 이기고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질 생각은 없다는 얘기네요. 예. 누구나 밥을 사고 싶을 것 같은데. 자,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바꿔치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박영훈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이 하변 흙을 살리기는 어렵다면 어떻게 잘 버리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네. 지금 아무런 수를 내지 않고 좌중앙 돌만 살린다면 예. 그거는 꼭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지금까지 이곳에 교환을 전혀 하질 않고 예. 이곳을 살리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을 선택한다면 글쎄 뭐 이것도 좀 뒷맛이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 실리는 좀 커 보이긴 합니다. 예, 이것도 뭐 집계산은 뭐 해봐야겠지만 손을 빼네요. 예. 변 쪽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박영훈 구단은 좀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버리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이곳이 12, 18, 20, 23, 25, 35, 한 40집 정도거든요. 아까보다 40집이고, 15집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40집인데 사실 뭐 이곳의 가치도 적질 않습니다. 예, 적질 않고 또 이곳에서 이득을 보고, 예. 그리고 또 박영 구단이 또 이 형세 판단이 워낙 정확한 기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쉬운 쪽을 택했다는 것은 지금 형세를 좀 유리하게 좀 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바둑 두는 데 있어서 형세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예전에는 그 형세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뭐 중요하다 그 바둑 전체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형세 판단이 되어야지만 여기서 강하게 둘지 아니면 안전하게 둘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이제 뭐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바둑 한 판 두는데 형세 판단을 뭐 수십 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형세 유불리를 확인하고 그게 맞춰서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세 판단은 상당히 좀 중요한 바둑의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싸우고 싶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맞받아쳐주지 않는다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형세가 유리한데 굳이 상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전투를 그러니까 유리한 쪽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형세가 불리하다면 오히려 강하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형세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기사 생활하면서 제일 약했던 부분이 형세 판단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 형세 판단을 아까 이창호 구단이 수십 번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술기 하기만 해도 급급한데 형세 판단까지 동반이 된다면 정말 끊임없이 그렇죠.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서 혼자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전에는 요즘에는 이 속기 기전들이 대부분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짧은 기전이 뭐 예선전 같은 경우는 3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본선은 4시간, 도전기는 5시간. 그래서 예전에 뭐 이창호 구단이 도전 대국을 하게 되면 저녁 시간이 없이 뭐 저녁 10시, 그러니까 조은영 구단과의 그 사제 대결에서 네. 저녁 10시, 11시 막 이렇게까지 저녁도 식사도 못하고 대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정말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GS 칼텍스배가 10분의 속기 기전에서 1시간의 장고 대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1시간 대국 준속 기전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1시간 바둑도 국내에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국내 거의 기전에서는 속기화 지금 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세계 대회 같은 경우에는 농심배는 1시간이고 뭐 LG배와 삼성화재배는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2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그러니까 긴 바둑도 사실 저희 그 기사들에겐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국내 기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속기 기전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시간이 긴 바둑에 좀 적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었죠. 정말 그 시간에 따라 바둑을 운영하는 게 기사들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속기 기전과 시간이 긴 바둑은 예를 들어서
뭐 바둑 이 전략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아마 뭐 박영 구단, 최철환 구단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어제 박종환 구단도 속기 기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납게 뒀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 그런가요? 저는 속기기 전일 때는 조금 좀 이렇게 두텁게, 반대신가요? 예, 좀 속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러니까 술기에 자신이 있다면 네. 지금 박정환 구단처럼 그렇게 좀 바둑을 좀 복잡하고 좀 강하게 둘 수가 있습니다. 예. 저같이 술기가 약하면 좀 각각의- 안전한 길을 또 가게 되는 좀 것이죠. 성향에 따라 좀 다른 전략을 그렇습니다. 내세우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대회를 경량했을 때는 이런 대국들이 많아지는 게 분명 선수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테고요. 필요해요. 예. 사실 이런 얘기는 지금 뭐 여러 해 동안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기전이 점점 속기가 되다 보니까 좀 국내 선수들이 너무 이제 속기화에 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특히 세계 대회에는 좀 시간이 긴 바둑들이 많은데 그래서 세계 대회에서 좀 부진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항상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국내 기전 중에서 GS 칼텍스배는 또 국내 또 최고 기전이기 때문에 뭐 최고 또 상금을 최고 규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간을 긴 바둑을 그러니까 장고 바둑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마운 것은 또 시간을 느린 만큼 또 이 대규모도 커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커졌어요. 예, 뭐 준우승 상금이 뭐 2배로 증액이 됐으니까요. 참 그리고 또 예선 대국료도 대폭 늘어났고요. 네. 바둑계로서 참 네. 고마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박영훈 구단이 1시간 대국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4번째 자리 비움이 있어요. 네. 이제 바둑 규정이 예전에는 자신이 둘 차례인데도 화장실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예. 지금은 예전에는 반칙인가요? 그렇죠. 시간 안에서는 자기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갈 수 있는데 네. 요즘에는 자기 둘 차례에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착점을 하고 상대가 둘 차례에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촐기에 들어가게 되면 촐기에 들어갔을 때 1회에 한해서 네. 5분 이내로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어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 비울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군요. 그렇죠. 이제 바둑이 이제 스포츠화되다 보니까 그런 네. 이제 바둑 규정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혹시나 큰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도 중요하겠고요.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예전에 이제 바둑 리그 둘 때 이제 변상열 선수가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장실 한 번 다녀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을 다녀온 거예요. 네. 한 번을 다녀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마지막 변상일 선수가 예. 그래서 변상열 선수가 대국을 하다가 인상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통증이 있는 듯한 좀 네. 고통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길래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근데 규정상은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2번을 가게 되면 경고 1회를 받게 됩니다. 경고. 그러니까 경고는 이제 한 번은 받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경고를 한 번 받고 이제 화장실을 한 번은 이제 다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고를 2번 받으면 반칙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 한 번 받고 화장실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최대한 간다면 화장실을 2회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규정을 정확히 모르게 되면 네. 무조건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상당히 좀 그 고통스러움을 좀 참으면서 대구 간 적이 있거든요. 바둑이 빠르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중에 지금 박영 구단이 지금 이곳을 아예 교환을 하지 않았거든요. 교환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최철환 구단이 아예 지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최철환 구단은 좀 뒷맛이 좀 나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곳을 집으로 괜찮을까요? 그러니까요. 지키고 있을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한번 세볼까요? 아까 이곳이 한 40집 정도 됐었나요? 6, 12, 13, 14, 15, 20, 21, 22, 23, 24, 30, 31, 한 약 40집 정도 되네요. 한 40집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48, 쉬운 셋, 쉬운 5. 덤까지 한 60에서 한 65 정도 나거든요. 100집이. 지금 흑집을 보게 되면 10, 13, 19, 20,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7, 47,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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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64, 1원, 흙이 한 1원 정도 납니다. 그러면은 덤 포함 60에서 65였기 때문에 실리는 앞서 있네요. 흙이. 그렇네요. 흙이 앞서 있고, 근데 백의 이 발전 가능성은 제가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흑선이기 때문에 흙이 좀 바둑은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선수를 쥐고 있는 만큼 재밌는 건가요? 음. 아니면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직은 좀 변수가 남아 있어요. 변수라는 게 사실 이 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확정가는 지금 흙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백은 이제 집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백이 이곳을 두고 이곳을 틀어막게 되면 중앙에서 이곳이 집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집이 만들어진다면 뭐 10집은 좋게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이구 근데 더 강하게 뒀네요. 깊이 들어가네요. 네. 만일 그곳을 들어가서 그곳 백 모양을 지울 수만 있다면 흙이 실리는 이제 확실히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용구단은 거의 뭐 결정타를 날리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곳을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확실히 승기를 잡겠다라는 뜻인데 네. 백도 흙을 좀 공격하는 쪽을 찾아보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우선 차단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차단해야죠. 일단 가장 강력한 수는 일단 뭐 이렇게 두는 것은 흙이 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백이 가장 강력한 수는 이제 붙이고 이것을 넣는 수거든요. 이렇게 버티는 건데 근데 백도 약점이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끊게 된다면 이곳 연결해야 되는데 이쪽 나온다든지 네. 또 약점이 있다는 것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기대기 전법 나오네요. 네. 또 사실 이런 전투가 최철한 구단의 전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변을 받고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최철한 구단도 이 수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최강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박영 구단은 지금 흐름은 좀 좋다고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서 완전한 결정타를 좀 유리한 것을 좀 확정시켰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깊게 들어간 것이고 네. 그리고 흙이 이렇게 둘 수 있었던 것도 이 백이 아직 완벽한 형태가 아니거든요. 완성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도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둔 것이고 백도 여기서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자칫 쉽게 모양이 정리가 된다면 실리로는 백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은 최대한 지금 버텨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받아뒀고요. 여기서 다음 한 수가 궁금한데요. 그냥 붙여서 솔직하게 차단하기에는 흙에게도 형태를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런데요. 지금 AI가요. 네. 이게 근데 가능합니까? 이걸 끊고요. 갑자기요? 이 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이곳 둬서 패가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근데 흙이 이곳을 두게 되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여기서 수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난 그림인 건가요? 지금 이쪽을 찍게 되면 네. 이 느는 수가 선수거든요. 흙이 젖혀야 되나요? 근데 젖혀서
맞고 이거 젖혀서 건너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수가 나네요. 아래쪽이 연결되는군요. 이 수가 이거 여기서 수가 된다면은 두 선수 모두 못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래서 최철한 구단이 아래를 받은 건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최철한 구단은 여기서 수가 나는 걸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느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두고, 그러니까 이곳이 선수라고 감안을 해야 되는데 수가 났죠. 이곳이 선수라면. 내려서는 수가 선수라는 게 재밌어요. 정말. 그건 전혀 진짜 생각지 못했던 네. 변화인데, 저도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수가 있다는 게. 그럼 해주셨던 형세 그 계산서는 잠시 좀 네. 접어두어야 될까요? 아직은 이 우하기가 지금 확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변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왠지 느낌이 네. 최철한 구단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변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하변이 아니고 그 좀 크게 지켰다고 하면 그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뭐 맞거나 이런 수동이 선수로 안 들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쪽 늘었거든요. 지금 형사가 불리하다 생각한다면 이렇게 두고 있을 최철한 구단이 아닙니다. 뭐 넘어가라는 거군요. 그렇죠. 되든 안 되든 최대한 버텼을 건데 이렇게까지 쉽게 둔다는 것은 뭔가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우아에 생각지도 못했던 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박용훈 구단은 그 자리를 보고 있을까요?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 24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제25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최철한 구단과 박용훈 구단의 만남입니다. 네, 지금 최철한 구단이 이곳을 가만히 늘었는데 네. 박용 구단이 왜 고민을 하죠? 이것은 넘어가는 예, 게 어렵진 않을 것 어렵지 같거든요.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 변화가 흙이 나쁘질 않고요. 이 느는 수를 박용 구단 예상 못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더 흙이 강하게 백을 좀 더 압박하는 수가 있는지를 들어가는 수요.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 이건 가상인데요. 뒤늦게 이 우하기에서 수가 나는 것을 봤을지 그랬을까요? 이럴 때 선수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게 되는데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눈빛이 네. 우하기를 한번 잠깐 쳐다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눈이 지금 그런가요? 우하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변을 봤다고 해도 상변을 이렇게 해놓고 가기에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못 본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한데 우하를 당했을 때는 그건 너무 아프죠. 생각만 해도 네, 끔찍하죠. 진짜. 끔찍한데요. 네. 사실 그 멘붕 온다 그러잖아요. 네. 특히 뭐 형세가 좀 큰 차이가 안 나거나 좀 미세한 승부에서 그런 수가 난다면 뭐 승패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관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상만 했을 뿐인데 정말 끔찍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박영 구단이 네. 사실 이 장면에서 그렇게 고민할 이유는 없거든요. 한번 좀 그려볼까요? 뭐 왜 고민을 하는지. 지금 날일자로 날일자하고 가면 백이 붙여가는 변화가 있나요? 지금 젖혀가는 것은 이제 붙여서 차단이 되니까 네. 치받아야 되는데
맞고 끊고. 끊고. 근데 사실 이 변화는 백이 차단은 되지만 이 백 전체도 지금 못 살아 있고요. 네. 그리고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면 사실 그 흙도 자체로 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쪽 뭐 붙인다든지 뛰어나간다든지 백도 약하기 때문에 이걸 잡기는 어려워요. 결국 백이 한 수 들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백이 당장 이것을 붙여서 차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더 강한 수를 찾고 있었나 그러네요. 봐요. 자, 붙여서까지 상변을 물어봤고요. 그런데 지금 박영 구단이 좀 바뀐 점이 뭐냐면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표정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표정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건 가상입니다. 가상인데 우하기 순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눈이 시선이 우하를 자꾸 계속 우하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시선이. 근데 혹시 상대가 못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하나, 뚫어져라 우하만 보고는 그건 안 되죠. 네,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섯, 여섯, 정면을 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시선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 수일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줌인을 하니까 박영원 구단의 시선을 읽을 수 있는데 네. 앞에 있는 대국자는 그런 게 느껴지나요? 근데 보통은 상대 얼굴을 잘 안 보죠. 상대 얼굴을 안 보고 이제 바둑판을 보고 이제 술기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이 촐기에 몰린 최철원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상대 얼굴 보고 있을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제 짐작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고 좀 여유가 있으면 상대 얼굴도 보고 조금 그러겠지만 지금은 이 술기하게 바쁜데 상대 얼굴 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은 상변이 급하다 보니까 처리 중인데 근데 지금 붙여서까지 주었거든요. 젖혀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백이 젖혀가는 수가 듣는다면 선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보통 박영훈 구단이 손이 왔다 간 자리를 착점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영훈 구단도 시간이 네. 2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남아있는 수순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쩌면 이 촐기 1분 1회로, 계속 두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두 선수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선수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죠.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거든요. 사실 이 장면에서는 채널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죠. 자, 우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렇죠.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그래도 뭐 날일점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젖히는 수는 생략하고요. 예, 사실 이곳은 급한 곳은 아니거든요, 지금. 집으로 큰 곳이지. 아니면 박영구단 이곳을 젖혀서, 그러니까 날일자에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젖혀서 이곳에서 이제 안영을 뭐 만들 생각이라면 네. 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젖혀가는 수도. 집으로 그 크기 때문에. 젖혀갔을 때 2점은 가볍게 보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이곳을 둔다고 뭐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네. 젖혀져 있다면 뭐 밀어가는 수도 있고 사실 흙이 좀 안영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많거든요, 이곳에서. 그래서 뭐 그곳이 집으로 크기 때문에 뭐 둘 수는 있습니다. 이제 박영훈 구단도 곧 있으면 초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참 만일 수를 부었다면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마음 편했는데 이게 수가 나는 걸 알고 있다면 상대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신경을 좀 예, 쓰죠. 자기만 알고 있고 네. 그러면 이거 어느 타이밍에 둬야 할지 고민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박영훈 구단의 시선이 우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최철한 구단은 근데 최철한 보고 구단은 있는지. 지금 쓸데없지는 않죠. 지금 이곳을 보고 있거든요. 이곳은 아마 이제 흙이 젖혔을 때 어떻게 둬야 될지 이제 그걸 뭐 보고 있긴 한데 네. 지금 이쪽은 아예 지금 눈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일부러 눈길을 안 주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술기가 끝났다면 굳이 그 상대 눈치채라고 그것을 볼 이유가 없죠. 일부러라도 그쪽은 아예 보질 않습니다. 네. 자, 반해적인 신경전이 지금 치열한데요. 그렇죠. 자, 박영훈 구단도 초읽기입니다. 좀 두 선수 모두 너무 빨리 철게 들어갔습니다. 네. 아, 그냥 넘어가네요. 그렇죠. 네, 건너가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무난한 선택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백이 두어 간다면요. 예. 지금 우한 건가요? 근데 이제 수가 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수라는 것이 패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패감이 많아야 되고, 손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바둑판의 절반은 넘었었거든요. 지금 그곳으로 갔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철한 구단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갔어요. 갑니다. 자, 여기서 박영훈 구단이 흔들리느냐 자. 아니느냐 이제 그걸 보면 제가 그 얘기했죠. 네. 최철한 구단이 착점하고 박영구 구단 한번 봤습니다. 아, 이번에도요? 예, 이스 못 봤지. 딱 그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박영 구단이 이 교환 이후에 네. 표정 변화가 많아졌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박영 구단이 본 것 같아요. 오기 변화. 예. 자, 그렇다면은 우하가 아까 보여주셨던 대로 패나는 형태가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선수 모두 대단하네요. 이 재밌습니다, 바둑이. 짧은 시간에 이런 또 수일기를 정확하게 맞췄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것을 뭐 제가 술기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이 AI가 알려줬거든요. 수가 나는 걸. 그 수도 됩니까? 그러네요. 단수를 안 쳐도 되는 거군요. 그러네. 여기 뭐 수가 뭐 다양하게 나오는 곳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둬도 이거 두게 되면 호구 쳐서 패가 됩니다. 그러네. 이게 더 간단한데. 네. 다섯. 아까 그러니까 AI가 보여줬던 수수는 여덟. 끊고 젖히는 거였었나요? 그렇죠. 이 변화가 어쩌면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이쪽을 찝어야 되고, 백이 이곳을 둬서 그냥 살 수 없는지, 뭐 사는 게 가능한 것 같은데요. 살아 있습니다. 패도 아니고 그냥 살아 있네요. 이거 엄청나게 큰 곳이. 근데 AI는 왜 이곳을 패를 가리켰죠? 그러게요. 살아 있는 곳을? 살아 있어요. 이거 뭐 이러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런데 한 칸을 그렇죠. 한 떼면 칸 뛰는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죠. 지금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두면은 안 됩니다. 네. 이거 뚫고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살아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이거 백이 더 잘 됐는데요. 예, 이건 뭐 엄청난데요. 그러면 박영 구단이 상변으로는 이곳을 잡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이 워낙 지금 큰 곳이기 때문에. 상변보다는 하변이 더 컸군요. 우하 쪽이. 그러나 또 상변도 워낙 큰 곳이어가지고 어렵네요. 만일 이제 백이 귀에서 살게 된다면 실제로는 상당한 이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이후에 또 형사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이 우아기를 살려서 큰 이득을 받지만 또 중요한 선수를 흙이 잡았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또 큰 자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후에 또 형사 판단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셋. 넷. 형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섯. 일곱.
여덟, 우선은 어떤 아홉, 형태로 사는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네, 지금 최철한 구단도 정확히 술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곳 이으면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잡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뭐 이것도 안 되겠죠? 내려서는 수가 선수다 그죠? 보니까 예. 이곳이 선수여서 예, 살아 있습니다. 예. 가만히 이어두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철한 구단도 상대가 이곳 수가 나는 거 다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생각한다면은 아마 이곳을 안 뒀을 겁니다. 네. 네. 네, 박영훈 구단도 수나는 건 알고 있었어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다섯, 근데 이 형태가요 예전에도 좀 나왔던 모양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는 수를 두 선수 모두 보고 그 전에 보고 있었다는 건가요? 언제부터 확인을 하고 있었을지. 저는 AI가 이제 이거 끊고 이거 구자를 하길래 네. 해밖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붙이는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형태는 예전 실전에도 좀 나왔던 모양 같아요. 이 형태가. 이곳은 이제 있는 것과 그러니까 그냥 이어도 살 수 있지만 있는 것보다 이것이 좀 더 이득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내려서는 수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건너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쪽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교환을 나중에 하면 흙이 이쪽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곳을 젖혀 있거든요. 둘, 아, 그러니까 넷, 이곳 다섯, 이렇게 교환이 되는데 흙돌이 이곳에 있는 거하고 이곳에 있는 것 그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진행이라면 예. 중앙 계산을 제외하고는 네. 좀 쉽게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집을 한번 세보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고요. 흙이 하나, 둘, 셋, 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밀고 다섯, 이렇게 한번 형사 여섯,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곱, 여덟, 이것이 여섯,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한,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서른여덟, 마흔, 마흔셋, 마흔, 마흔다, 마흔여,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쉬운여덟, 쉬운아홉, 예순. 백이 한 60집 정도 나네요. 덤을 제외하고 예, 60집인 60집이요. 건가요? 지금 흙집을 보게 되면 다섯, 여섯,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여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섯,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쉬운하나, 쉬운둘, 예순, 예순하나, 예순둘, 예순여덟, 68 정도 나거든요. 60대 68이고 덤 포함하면 미세한데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평생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신 흑이 선수를 쥐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흙이 아까 이렇게 밀어간 시점에서 형태 판단을 했는데 네. 흙이 좀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백이 이곳 차단당하는 맛이 남아 있어요. 이거 살아야 되거든요. 그만큼 중앙이 좀 넓고 그리고 아까 제가 형태 판단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네. 지금 백이 늘었을 때 흙이 이것 안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대로 근데 흙에 둔다면 이건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흙이 미는 순간 이 중앙 쪽이 상당히 백이 얇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곳이 되는 수가 남아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반면 한 8집 정도 차이였고요. 좀 중앙 쪽 백이 좀 얇음이 있었기 때문에 흙이 조금
우하게 수가 나긴 했지만 흙이 조금 유리한 그런 형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6, 7, 8, 9. 예, 그곳이 두터운 자리예요. 네. 예, 지금은 흙이 좀 두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계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중에 이제 흙이 단수 치게 되면 이것도 2점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1점이 잡히잖아요. 이 101점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두터움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환들이 되면 또 중앙 쪽도 백이 조금 엷어지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그 흙의 선수 권리라고 봐야 되는 제가 이곳 집을 흙집을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쪽 그리고 백에게는 또 이런 쪽에 조금 두터움은 있습니다. 이런 쪽에 조금 두터움은 있고 서로 이제 각각의 좀 두터움이 어떻게 좀 이게 정리가 될지 좀 변수가 있긴 하지만 네. 흙이 조금 두터운 바둑인 것 같아요. 그 수도 좋은 수네요. 이 끊어지는 약점을 좀 완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백 입장에서는 흙이 밀었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곳이 이제 나와 끊긴다고 봤을 때 이곳이 밀어져 있다면 흙 입장에서는 좀 더 강력한 공격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중앙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밀어서 이곳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흙도 중앙에서 좀 강하게 두기가 어렵습니다. 예, 좀 좋은 수네요. 사실 그 1분이라는 시간이 잘 안 느껴지시겠지만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수에 1분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사용을 한다면 지금 출기에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이 바둑이 앞으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더 갈 수가 있어요. 네. 정말 한 수 한 수 1분을 최대한 다 사용을 하고 착점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1분이라는 시간이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몰라도 끝나고 나면 진이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런 속기바둑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집중력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뭐 1시간의 좀 긴 바둑 같은 경우에는 뭐 속기바둑 그 이상으로 그 사실 이 대국 시간이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좀 걸린다고 감안을 했을 때 상당한 그 집중력을 요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초기에 몰렸을 때 그런 것 등을 감안한다면 체력 소모 상당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미세한 바둑이라면 피로도가 배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그 동갑내기들의 대결, 사실 그 라이벌전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대결은 두 선수 모두에게 더 승부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최철원 구단이 아까 그런 인터뷰 했잖아요. 박영 구단을 만나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말 자체로 뭐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만큼 두 선수가 친하다는 그런 그렇죠. 뭐 반정일 수가 있는데 친하면서도 뭔가 그렇죠. 지고 싶지 않은 네.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경쟁심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두고요. 호구 치면 흙이 늘고 백이 두면 이제 흙이 젖혀가는데 백이 막는 것은 이곳 먹여져서 패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두게 되면 이것은 흙이 뒀을 때 이제 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은 백이 둔다면 6집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된다고 했을 때 이제 석집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형태는 반반 계산을 해서. 반반으로 계산하는군요. 그러니까 백이 뒀을 때 6집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을 흙과 백 서로 반반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으로 계산해서 석집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섯 집이 아니고 7집이네요. 7집까지 나게 되나요? 보겠습니다. 저도 그냥 집 계산 안 하고 그냥 감각적으로 봤는데 4집,
5, 6, 7집이네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석집반입니다. 사실 이런 형태는 보통 이렇게 한 집 한 집 안 계산하고 그냥 감각적으로 몇 집이다 이렇게 파는데 저는 계산하고 그냥 마지막 6집으로 판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1집이 있었네요. 간혹 좀 기력이 약하신 분들께서는 방금 그 형태에서도 아, 이게 귀곡사 형태인가 비긴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 사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활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에 대해서 죽고 사느냐 그런 걸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승패와 바로 직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로 또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모양의 그런 급소라든지 맥점을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둑이라는 경기는 똑같은 모양이 반복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비슷한 형태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맥점을 다른 모양으로 또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초보자도 그러니까 바둑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사활 공부를 많이 하라고 저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인이신 이제 예전에 그 김수영 사부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대회 나가지고 하나, 이제 그 둘, 바둑을 어떻게 넷, 공부해야 그걸 다섯, 빨리 넣을 수 있습니까? 그걸 이제 질문 드리니까 여덟, 사활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흑이 이곳을 올라왔고 백이 선수견에서 뭐 때려내겠죠? 네, 때려내고 백이 지키고 그리고 이 중앙 쪽을 흑도 뭐 둘 것 같긴 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중앙 쪽하고 이 상변 젖혀가는 곳이 반상 최대전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그 재밌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세한 승부가 됐을 때는 특히 뭐 반집 승부나 한집 반 승부였을 때 박영 구단의 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요. 아, 자료 결과대로라면 네. 그랬었죠. 특히 반집 승부에서는 뭐 네 판 모두 박영 구단이 모두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네. 한 집 반에서도 3대1로 박용훈 구단이 승률이 더 높았어요. 네.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둑리그 감독을 했는데 최철환 구단이 이제 이런 그 촐기에 몰리면 본인도 이게 뭐 술기라든지 형사 판단이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박용 구단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기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엄살이라는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한테는 그 엄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만큼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뭐 99.9% 정확했다면 지금은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뭐 두 선수 모두 뭐 정상급의 기사들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뭐 정교하게 뭐 끝내기라든지 형사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네. 예전만큼 그런 정확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수가 있네요. 이것은 제가 아까 이곳을 석집 반으로 계산했잖아요. 반반 권리로. 그럼 이것은 그냥 빅입니다. 빅. 그냥 이거 늘게 되면 백이 이곳 두게 되면 이렇게 둬서 빅이고요. 그러네요. 예. 역시 수는 대국자가 가장 잘 본다고. 예. 이렇게 해서 빅입니다. 이건 집이 아닙니다. 흑이 선수로 빅을 낼 수 있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그러면은 수순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백이 이곳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게 빅이 났거든요. 네. 이곳 안 했으면 이렇게 빅이 안 나는데요. 이곳을 그렇죠. 다른데요. 이것은 다릅니다. 이견을 안 하게 되면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철한 구단은 이곳 막혀져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젖혀져 있는 것보다는 막혀 있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이곳을 먼저 뒀는데 어쩌면 있는 것이 정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수로 끝내야 된다면. 여덟, 아홉, 아, 100도 이 자리 아픈데요. 지금 이곳이 크고요. 네. 그리고 중앙 한 점 끊어 잡는 것도 큽니다. 근데 지금 흙이 꼬부려 형태이기 때문에 뭐 자체로는 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백이 손을 맞아도 빼더라도 되는 건가요? 뭐 흙이 중앙으로 나오더라도 뭐 몇 발자국 못 나오기 때문에 수가 나지는 않는데 뭐 이쪽 붙여서 일곱, 여덟, 뭔가 있을 것만 같은데. 뭐 이런 쪽에 좀 활용 수단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당하는 것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 쪽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뭐 이쪽 받는 것이 백이 좀 정수일 것 같아요. 그러나 흙은 이제 이런 쪽 활용도 있지만 이제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뭐 젖혀간다든지 이쪽 젖혀가는 수를 둘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이쪽을 끊고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네. 두 선수가 좀 때이르게 촐기에 몰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 뭐 그렇게 지금 어려운 변화가 지금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촐기에 몰려서 뭐 실수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나, 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슬아슬하게 착수를 어휴. 했고요. 지금 9에 착점을 했거든요. 네. 박이훈 구단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요즘 젊은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8에 두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최대한 시간을 9도 활용하죠. 빨리 두는 것이 아니라 9 하고 나서 조금 뜸을 들이고 두는데 사실 저는 불안해서 한 7, 8에서 두거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뭐 박영 구단 같은 경우도 뭐 보통 9에 착점을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백이 나갈 수가 없는 자리군요. 그렇죠. 이제 흙이 이쪽 치받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아, 지금 이 나오는 수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금도 붙이고 잡는 게 좋은 수법인가요? 그렇게 둘 것 같은데요. 그냥 막아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다운 칠 수가 없습니다. 다운 치는 것은 이곳 단수 치고 이곳 잡히기 때문에 뭐 아까 형태와 뭐 큰 차이가 없죠. 이 교환을 미리 하는 것과 뭐 굳이 하지 않더라도 백에 단수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자, 어느 정도 중앙의 형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바둑은 이제 흙이 조금 유리한 가운데 지금 끝내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큰 자리, 저는 이곳이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둘, 이곳과 그리고 넷, 백은 이제 이쪽을 찔러서 여섯, 이것은 백이 이제 선수로 둘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홉, 이 교환은 뭐 아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교환을 시켜놓고 이곳을 늘고 그러면 흙이 이쪽 교환을 하고 뭐 막는 변화가 될까요? 뭐 이 정도 진행? 예. 뭐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 형태가 상당히 또 재밌는데요. 흙이 느는 수도 선수지만 또 이곳도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또 이렇게 두게 되면은 선수는 되지만 또 이 흙 석점을 또 잡히기 때문에 이곳은
늘고 있고 백이 뭐 젖혀 있는다고 보면 될 것 네. 같네요. 예. 셋, 넷, 아, 자, 구수가 중앙을 됩니까? 깊이 들어왔어요. 아니, 이건 잡겠다는 거예요. 이건 잡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 석점을 잡겠다는 겁니다. 이 수가 되면 또 얘기는 달라져요.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이쪽 찝는 수가 있고요. 네. 이거 두게 되면 이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 찔러서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꽤 큰데요? 이것은 아까 계속 계산했던 거가 좀 달라지거든요. 박영 구단도 이 수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반대쪽을 붙였어요. 버리는 쪽을 택했네요. 그러니까 이거 두고, 그러니까 흑이 쪽을 먼저 두게 되면 백이 쪽을 두고 받을 때 이렇게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크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치받아서,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버리겠다는 얘기죠. 가장 최소화시켜서 두 점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곳은 뭐 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기를 할 수가 있는 곳이니까요. 뭐 이거 잡히긴 했지만 네. 또 뭐 좌변 쪽이나 상변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백이 쪽을 나와 끊었으면 이것은 또 백이 선수로 잡을 수 있는 곳이어서요. 흑이 뭐 크게 손해를 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백도 그럼 중앙의 집이 아까보다는 더 늘어났겠고요. 그렇죠. 모양이 좀 정리가 더 되면 네. 형세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계산으로는 흑이 조금 유리한 그런 형세였는데요. 그 이후에 좀 변화도 일어났고 모양이 좀 더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정확한 형세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S 칼텍스배 본선 24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강에서는 김지석 구단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네. 조고요. 사실 이 두 선수의 대결을 24강전에서 보기엔 좀 아깝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박용훈 구단이 가장 아쉬웠을 것 같은데 랭킹으로 봤을 때 이 16강 시드를 받은 4명의 기사가 강동윤 구단까지였거든요. 예. 강동윤 구단이 7위, 박용훈 구단이 8위입니다. 정말 아깝네요. 예. 지금 이제 그 8강에, 그러니까 16강에 직행하는 기사가 8명이 있는데 네. 정기 4강 진출자가 4자리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4자리는 예선을 통과해서 올라온 기사들 중에 상위 랭커 4명에게 그 16강 시드 4자리를 주게 되는데 박영우 구단이 그 7위와 8위 그 랭킹 하나 차이로 인해서 16강 시드를 받지 못했네요. 네. 그렇지만 신민중 구단이 이 대국을 승리하는 선수는 기세를 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하나, 이 대결뿐만이 아니라 넷, 16강전에서 김지석 또 구단의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게 또 되면 통과를 했을 때요. 통과하게 되면 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셨나요? 예. 근데 분명한 건 뭐 랭킹도 높은 선수들이 다 포진되어 있지만 GS 칼텍스배 가장 경험이 많은 결승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박영 구단은 12회와 13회 대회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최철환 구단도 10회 대회 1회 우승을 차지했지만 또 4번이나 결승에 진출할 만큼 그동안 GS 칼텍스배에 강한 면모를 보였던 두 선수입니다. 네. 지금 최철환 구단이 이 두 점을 잡지 않고 제가 계속 이곳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곳을 늘었네요. 이곳이 큰 자리였어요. 그렇다면 이 중앙과 이 좌변은 이제 맛보기로 지금 보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그리고 지금 배기 쪽을 뒀기 때문에 이 수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여섯, 받아야 될까요? 일곱, 여덟,
전 이 손을 자리는 빼는데요. 선수고요. 그런데 백도요, 이것을 붙이게 되면 못 살아 있어요. 이거. 예, 이곳은 선수가 되는 자리고요. 이곳 나와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곳 응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구수가- 받는 게 이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수거든요. 이렇게 두고 나올 때 막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뒀다는 것은 흙이 꼬부려 나올 때 백이 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수 치더라도 있고 손을 빼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찔러는 수에 대한 뭐 대비 차원에서 이렇게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근데 아직도 잡히는 것도 남아있지 않나요? 남아있죠. 예. 그러니까 흙은 이쪽을 먼저 지켜놓고 그 이후에 이쪽을 나와야 됩니다. 이쪽 먼저 나오게 되면은 이거 잡히게 되겠죠. 예, 지금 큰 끝내기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가장 큰 것은 이 두 점 잡히는 것과 이 좌변 끝내기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변을 받아야 된다고 봤네요. 이쪽이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박영훈 구단이 그곳 뒀다는 것은 형세를 좀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렇게 해석이 예, 되겠군요. 짐작을 해보면. 그리고 네. 이곳은 맛보기로 보는 것 같아요. 좌변과 중앙은요. 그리고 이곳이 또 한 수의 가치로 또 충분한 자리고요. 지금 이곳을 두어놓게 되면 흙이 차단이 언제든지 선수거든요. 예, 선수기 때문에 흙이 뭐 중앙 쪽 끝내기를 했을 때도 상당한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너는 수도 거의 뭐 선수성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여기서 박영우 단이 찌르려고 하다가 왠지 다시 한번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조심해야 될 것 백이 같아요. 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끊고 이을 때 이곳을 잇게 되면 뚫고 나오는 수가 건너가는 수가 맛보기예요. 붙일 때 뚫는 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붙이게 되면 이제 흙이 이렇게 뒤로 받아야 되는데 이곳은 흙이 좀 당한 형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술기를 하는 겁니다. 예. 조심해야죠. 그렇죠. 사실 백이 한 칸 뛰면 흙은 당연히 뚫게 되고 자칫 이런 역습을 받아서 또 형세를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이런 장면일수록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다섯, 여섯. 그래도 찔러가네요. 네. 그러니까 백이 붙이게 되면은 뭐 뒤로 옆으로 이제 받으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찔렀고요. 이 두 선수의 표정을 보면 좀 형세 유불리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착점하는 것을 봐서도 그렇고. 네. 일단, 이 판을 떠나서 이 두 선수의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마지막 하나, 형세는 흙이 좀 유리한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그 차이는 크지가
쉽지가 지금 않은 박용훈 것 같아요. 구단에게서 나온 소리를 밀어봤을 때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않네요. 근데 박영근이 또 예전에는 또 엄살을 또 부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았죠. 그렇게 미세한 바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그 엄살을 떨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뭐 요거 모양이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좌변과 중앙 그리고 이곳 그러면 형세 판단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것도 중앙을 막네요. 두터운 자리네요. 지금 흙이 이곳을 지켰기 때문에 네. 반대로 흙이 늘게 된다면은 이쪽에 끊어간다든지 이쪽 약점이 있어서 거의 선수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요. 반대로 백이 쪽을 뒀기 때문에 이것도 단수가 선수예요. 집으로 상당히 큰 곳이죠. 이 막는 자리까지 보고 애초에 쌍립을 섰던 건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곳이 선수라고 감안한다면 이곳에 있는 것이 좀 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것보다 이곳에 있는 것이 좀 더 이득일 수 있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는. 항상 끝내기를 할 때는 이제 다음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것도 이제 감안을 해서 좀 착점을 하게 되는데 아마 네. 그런 점도 최철원 구단이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을 지켜둡니다. 그러면 뭐 거의 모양이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백이 이곳 두고 길이 좀 나왔을까요? 네. 요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예. 이렇게 하고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여섯, 셋, 열둘, 열세, 열네, 넷, 열다,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다섯, 일곱, 서른, 여덟,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섯, 마흔, 마흔하나, 쉬운하나, 쉬운둘, 쉬운셋, 쉬운넷, 쉬운다섯, 쉬운여섯, 쉬운일곱, 쉬운여덟, 쉬운아홉, 예순. 60집 정도 되네요. 백이. 아까와 60. 동일하네요. 네. 이런 흙집을 보면. 근데 지금 이 흙이 이곳을 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한데요. 흙이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넷,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둘, 마흔여, 마흔일곱, 마흔여덟, 쉬운, 쉬운하나, 쉬운둘, 쉬운셋, 쉬운넷, 쉬운다, 쉬운여, 쉬운일곱, 쉬운여덟, 쉬운아홉, 예순, 예순하나, 예순하나, 예순일곱, 네. 다 계산이 된 건가요? 68. 68이요? 예. 흙도 똑같네요. 그러면은 반면 8집 차이거든요. 백이 60집이고 흙이 68인가요? 네. 근데 이곳을 좀 받질 않았습니다. 그럼 아. 아까 계산과 거의 뭐 차이가 없네요. 아까도 60에서 68, 8집 정도 예, 됐는데. 그대로 유지됐던 바둑인데 지금 중앙을 안 받았네요. 이곳은 이제 때려내는 수가 그러니까 이곳은 흙이 있더라도 때려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었네요. 아, 근데 지금은 흙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지금 이쪽 교환하고 이곳 젖혀서 끝내기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곳 교환도 하고요. 다 해두고 이렇게 하면 흙이 좀 승리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이제는 끝내기 할 공간이 더 줄어들어서 그죠. 반면 8집이라면 한 집 반인가요? 한 집 반 차이면은 역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자리가 또 큰 자리군요. 최차량 구단도 이거 먼저 뒀어야죠. 아, 그런가요? 근데 이것을 두면 흙이 있는 수가 있나요? 있고 늘면 이렇게 둬서 석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백도 많이 깨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러면 또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차이가 좀 차이가 더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이 이거 젖혀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좀 한 집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흙이 승리는 큰 변수가 없는 한 네. 흙이 뭐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 중앙을 나를자까지 갔는데 네. 이렇게 가도 끊기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그러네요. 지금 이쪽을 붙이고 끊고 단수 치게 되면은 한 점을 잡기 때문에 뭐 백이 뭐 뒤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 차단이 있어서 백이 또 지켜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흙이 조금 더 이득입니다. 네. 뭐 한 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집 정도는 이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내게 하는 것이. 역시 이런 길은 놓치지 않는군요. 네. 그리고 박영 구단이 지금 박영 구단이 이게 딱 보면 형세 유불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형세가 불리할 때는 시간을 최대한 써서 착점을 하는데 지금 출기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빨리 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형세 확실히 지금 승리를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하나, 지금 형세 판단을 둘, 뭐 완벽하게 마친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박영 구단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역시 형세와는 좀 무관했던 것 같네요. 엄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형세 판단이 정확한 박영 구단이 저렇게 엄살 부리면 믿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전에 엄살이 유명한 기사로 또 몇 명 있긴 한데 뭐 유창혁 구단도 있었고 또 조은영 구단도 있었고 예. 그 두 분은 특히 엄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반대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형세가 유리할 때 셋, 그걸 이제 즐기는 거죠. 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은 끝내기를 보여주네요. 예. 이수가요. 네, 좋은 끝내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흙이 이렇게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빈 삼각을 뒀는데 지금 이렇게 잡혔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백이 이곳을 뒀을 때 흙이 이렇게 두지는 않겠죠. 이거 단수 치겠죠. 그러니까 이 교환만큼 백이 이득입니다. 한 집이 그렇다면- 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그렇죠.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제가 아까 이렇게 정리된 것과 비교를 해보면 반집 이득을 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미세한 바둑일 때는 이런 한 수로 인해서 승부가 갈리거든요. 최철한 구단도 지금 마지막 출기에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정교한 수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박영 구단 바로 지금 손이 나갑니다. 제가 볼 때 흙이 최소한 뭐 한 집 반은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순위 지금 이곳에 흙이 돌아올 것 같거든요. 이거. 저는 사실 이 바둑이 상당히 좀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지금 대국 시작한 지 이제 거의 3시간이 돼 가는데 좀 때리게 초읽기에 몰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둑이 한 4시간을 넘기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오히려 이곳이 그 반대였으면 네. 그러니까 최철한 구단이 유리하고 박영 구단이 불리했다면 이 바둑은 더 오래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박영 구단이 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진행이 좀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의 바꿔치기 형태가 나왔는데 그게 뭐 자잘자잘한 바꿔치기가 아니라 워낙 큰 형태로 바꿔치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진행할 만한 공간이 또 그렇게 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서로 이게 모양 바둑이었잖아요. 네. 모양 바둑이 두어지다가 그리고 이제 바꿔치기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큰 모양 바둑에서 바꿔치기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형태들이 다 결정이 돼 버렸거든요. 그만큼 변수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 그리고 뭐 바꿔치기 이후에는 이제 형사가 유리한 바위연구단이 조금 알기 쉽게 정리가 되면서 큰 전투 없이 바꿔치기 몇 번으로 인해서 바둑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큰 끝내기라면은 이곳이거든요. 이곳이 백이 젖혔을 때 흙이 받아준다고 계산을 한다면 선수 석지 끝내기입니다. 그러니까 2배로 계산한다면 6지 끝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는 이곳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네, 이곳이 더 크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을 받았어요. 맞나요? 이곳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곳은 집을 보게 되면요. 이곳이 집으로 석집 반이거든요. 석집 반에 이곳까지 하면은 거의 넉집 가깝습니다. 넉집. 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석집, 그렇죠. 석집 반에다가 예. 거의 넉집인데 이곳은 넉집 이상 될 것 같거든요. 이곳에 뒷맛이 없다면. 네. 그러니까 이곳을 흙이 나와서 이곳에 별다른 뭐 손 뺐을 때 뒷맛이 없다면은 이곳보다는 이곳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어? 넷, 이곳 봤네요. 여섯, 이건 일곱, 조금 여덟. 이거 젖혀가는 수가 예, 조금 변수인데요. 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곳을 손을 뺄 수 있다면은 백이 쪽 끝내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흙이 이쪽을 끊고 이렇게 두면은 네. 이곳은 거의 헛수입니다. 근데 흙이 치중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치중가고 끊는 게 가능한가요? 예, 끊고 나오게 되면 안 되네요. 백이 안 되네요. 네, 예, 형태가. 예, 백이 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끝내기를 이제 흙이 이곳 갈 수가 있어요. 네, 반상 네. 최대 자리군요. 그렇습니다. 흙이 그곳 가게 되면 뭐 이 바둑은 예, 흙이 조금 남기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끝내기죠. 네. 지금 이것보다는 이것이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승부에는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예. 정도는 예, 아닌 거죠. 네. 예. 지금은 어쩌면 아까 반면 8집의 차이가 좀 더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끝내기가 흙이 좀 잘 된 것 같거든요. 오늘 두 기사 간의 44번째 만남이었고요. 제철한 구단이 1월에 바둑리그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한 발짝 앞서 나간 스코어였습니다. 네. 사실 두 선수가 이제 40판이 넘는 이 정말 많은 대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균형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네. 않았다는 점이 좀 의아했습니다. 지금
최철환 구단 입장에서 22승 21패 좀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 오늘 대국에서 박영 구단이 승리하게 된다면 2승 2승 22패 네. 다시 또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야말로 맞수예요. 아, 그러네요, 정말. 2001년부터 만남을 가져왔는데요. 정말 많은 대국수입니다. 40판이 넘는다는 것은 저도 제가 기사 생활한 지가 최철환 구단과 박영 구단보다 더 많이 했겠지만 네. 이렇게 동일 기사와 40판이 넘는 대국을 한 적은 없거든요. 쉬운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두 선수는 이제 성적이 좋다 보니까 네. 아마 이런 결승전이라든지 이런 좀 중요 대국에서 이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대국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뭐 결승 대국 같은 경우는 뭐 3번 승부도 있지만 또 5분 승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판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마 지금쯤이면 두 선수 모두 이제 승패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흑이 이쪽을 하나 밀고 백이 받으면 이거 응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받지 않게 되면 네. 백이 단수 치고 나오고 찝어서 이 두 곳이 또 이거는 맞보기가 되거든요.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한 방의 역전이죠. 최철환 구단의 표정을 봐서는 패배를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하변 쪽의 싸움에 있어서 박영훈 구단이 수읽기로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워낙 또 형세 판단이 정확하다 보니까 그 계산대로 타협하는 길을 찾아낸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뭔가 뭐 AI도 그렇지만 뭔가 흑이 하변 쪽에서 뭔가 좀 더 응수를 시킨 이후에 좀 이 좌변 쪽을 두지 않을까 했는데 아예 그것을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만큼 형세에 좀 자신이 있다는 걸 판단해서 좀 쉬운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또 이 바둑에서 궁금했고 긴장됐던 순간이 우하였었는데 결과적으로 두 선수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저도 좀 이렇게 긴장감이 좀 흘렀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선수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모양을 보니까 예전에 이 형태가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이 형태가 지금 최철환 구단도 조금 실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교환을 먼저 한 것이 네. 그러니까 흙이 찝었을 때 늙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좀 더 이득이었을 것 같아요. 뭐 수도수지만 두 선수 간의 그 심리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더 좀 집중해서 보게 됐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수가 나는 건 나는 거지만 또 그 수를 언제 내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항복을 선언합니다. 가장 먼저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상변이네요. 상변에 좀 잘 처리를 했더라면 백도 기회가 있었을까요? 상변을 얘기한다는 것은 네. 그곳에서 좀 알기 쉽게 처리되면서 좀 흑쪽으로 좀 형세가 좀 쉽게 기울었다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클로즈업된 박영훈 구단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면도를 안 한 건가요? 그러네요. 원래 깔끔한 박영 구단인데 뭔가 어쩌면 또 중요한 대국이 있을 때 또 네, 뭐 루틴인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흑이 상변이 밀었을 때 네.
백이 이쪽 밀질 않고 이제 중앙 젖혀가는 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박영우 단 개선에서의 확실한 정확한 판단을 보여주며 자, 개막전 경기 가져갑니다. 자, 이로써 죽음의 조에서 한 계단 올라서는 박영우 구단입니다. 네, 오늘 첫 개막전부터 송아지 삼총사 중 박영훈, 최철한 선수가 만나면서 아주 뜨거운 매치를 관전을 했었는데 오늘 여러 번의 바꿔치기 변화 형태가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최철한 구단이 오늘 바둑은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좀 전투를 이끌겠다는 그런 각오를 밝혔는데 네. 사실 바둑 내용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초반에 이제 박영 구단의 실리 그리고 최철한 구단이 이제 두텀으로 좀 나눠진 그런 바둑이었고 좀 모양 바둑으로 진행되다가 좀 바꿔치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 바꿔치기가 좀 박영 구단이 좀 유리하게 바꿔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박영 구단이 바꿔치기 된 이후에 좀 알기 쉽게 정리를 계속 해나갔거든요. 그만큼 박영 구단이 형세에서 좀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좀 쉬운 쪽을 택했고 그 판단이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두 선수의 임전 각오를 들어봤을 때 최철한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 좀 복잡한 바둑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반대로 박영훈 구단은 버티고 버텨서 종반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각오를 내비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아까 뭐 해설 중에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본다면은 역시 미세한 승부가 됐을 때는 박영 구단의 승률이 높게 나왔거든요. 네.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화된 GS 칼텍스배에서 가장 먼저 우승 기사는 박영훈 구단이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GS 칼텍스배가 올해부터 1시간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 점 어떠셨는지요? 일단 그래도 속기로 들은 것보다는 좀 심적으로 좀 편한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칠 때. 네. 네, 오늘 바둑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바둑을 좀 쉽게 좀 정리를 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뭐 초반에 이런 그 좌변 쪽 수습이라든지, 그리고 바꿔치기 이후 좀 바둑을 좀 유리하게 보셨나요? 사실 뭐 중반까지는 사실 굉장히 좀 약간 낙관하고 있었는데요. 좀 제가 우하기 쪽이었나 그쪽에서 예. 백이 깔끔하게 사는 걸 사실 좀 착각하고 있어서 아, 사실 그쪽에 패라도 뭔가 뭐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쪽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어서요. 네. 사실 좀 그 전에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미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약간은 좋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 해설을 하면서 그 우하기 쪽에 수가 나는지 두 선수가 보고 있는지 정말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수가 나는지 언제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상변 쪽 두면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보고 있었는데요. 좀 거기가 깔끔하게 사는 모습이면 제가 하변 쪽에서 뭔가 수를 내려가는 방향을 그래도 택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귀가 그렇게 깔끔하게 사는지 몰라서 좀 많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막전 경기를 앞두고 보니까 면도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뭐 별로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좀 바둑에 대한 그 루틴 때문에 그러셨던 건지. 아니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엊그저께 워낙 뭐 시합도 졌는데 또 너무 착각도 많이 있었고 좀 너무 아쉬운 패배 당해서 조금 오늘 봐도 이렇게 좀 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왔는데 철원이가 좀 양보해 준 것 같아요. 네. 네, 보니까 GS 칼텍스배에서 박영훈 구단이 가장 좋은 인연을 맺어가고 있으시더라고요. 2번의 우승과 4번의 준우승, 그리고 어느덧 최연장자가 되셨습니다. 올해 GS 칼텍스배 임하는 각오 좀 들어볼까요? 사실 예전에는 GS 칼텍스배랑 굉장히 인연이 깊었는데요. 사실 그게 좀 예전에 많이 했던 기록들이라
요즘에는 좀 성적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계기로 다시 2년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멋진 인연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빅매치의 개막전이었던 최철환 구단과 박용훈 구단의 대결에 있어서는 박용훈 구단이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24강 대진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뭐 모든 사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결인데 네. 역시 기대했던 만큼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두 선수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용훈 구단이 좋은 성적을 냈던 GS 칼텍스배 기간이 그때 당시에 장고였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장고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박용훈 구단이 속기도 강하지만 사실 이 뭐 1시간 이상의 이런 시간이 긴 바둑에 상당히 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GS 칼텍스배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는데 내일 경기는 김명훈 7단과 이창석 5단의 만남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뭐 랭킹으로 보면은 김명훈 7단이 많이 앞서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창석 선수가 최근 크라운 혜택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상승세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만만치 않은 그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16강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이호승 선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만남이 성사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해설의 윤현석 구단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